실록 박정희 11.6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흉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박정희 정권이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이 따르겠지만은 박 대통령의 서거로 드러난 검소하고 또 삶과 죽음을 초월한 대담한 인격은 국민이 박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월 26일 그날의 대통령의 일정을 서석구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래도 현충원에서 예. 박정희 유경수 묘소가 있는 이 현장에서 오늘 11.6과 연관된 실록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슬퍼하는지 비도 그렇죠. 내려서. 그렇죠. 아까 우리가 처음 왔을 때 비가 와가지고 예, 많이 왔었죠. 저기 분향도 하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가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예.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삽교촌 준공식과 KBS 당진 송신소 준공식에 그 참석이 예정되어 됐는데 김재규 중앙정부부장이 그 청와대 경호실장 그 차지철에게 그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전화를 걸었어요. 예.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그 차지철이가 예. 김재규에게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때 부마 사태가 한창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부부장까지 서울을 비우면 어쩌냐 말입니까? 예. 김 부장은 참석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세요 하고 면박을 줬어요. 아. 그리고 전화를 끊어가지고 김재규가 그때 격분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격한 감정이 결국 청와대에서 김재규가 차지철을 사살하는 계기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섬기고 보좌해야 할 자들의 있어서는 안 될 반역의 시해 사건. 정말 11.6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암살을 어떤 의미에서 나타내는 불길한 징조가 있었다. 아, 그렇죠. 그게- 이게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예. 삽교촌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 연설이요. 평소에는 카랑카랑했어요. 예. 그런데 그날따라 목소리에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부마 사태로 그때 얼마나 시국이 시끄러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때문에 아마 불편한 심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아. 그런데 삽교촌 완공 기념 담수비 제막을 할 때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그리고 천이 비석을 휘감아 버려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줄을 당겨도 이게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경호원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직접 천을 벗겨내야 했죠. 예. 그리고 진짜 불길한 징조는 뭔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태운 그 헬기가 도고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 순간에 그 호텔 정원에 있던 사슴이 헬기의 그 굉음과 그 바람에 놀라가지고 이리저리 뛰다가 머리를 벽에 박고 그냥 죽었는데 아하. 그 새끼를 베고 있는 이 사슴이라 가지고 아, 이거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아. 이렇게 봤죠. 예. 그런 또 징조가 예. 정말 참 불길한 그렇죠. 하나의, 예. 그 뭔가 예고인데. 예고죠. 예. 김계원 청와대 수석 비서관 예. 그때 회의를 주재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민정수석 비서관인 박성규를 따로 불러서 예. 내일 각하께 보고 부마 사건 보고 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간의 불화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차 실장의 월권 행위도 말씀드리시오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은 예. 김계원과 김재규가 가까운 사이고 예. 또 차지철과는 불편한 관계였느냐 아닌가 그런 그렇죠. 결국 이 사건 분석하는데 상당한 예민한 사유죠. 예. 그 비서실장 김계호는 며칠 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차지철이 월권이 심하다. 아, 그래서 건의를 했대요. 예. 좀 자제하도록. 그 박정희 대통령이 차 실장이 국회의원도 하고 또 정치를 잘 안다면서 김계원의 건의를 갖다가 묵살을 예.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박성규가 대신 같은 건의를 그 박 대통령에게 하라고 아, 이렇게 또 지시를 한 걸 보면 그 김재규의 그 박정희 차지철 암살에 김계원도 가담했다고 처벌된 걸 보면요, 이 차지철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죠. 예. 12.6 차지철 경호실장은 김재규의 각하와 비서실장과 김 부장과 함께 궁정동 안전가옥 연회장에 오라는 전화를 받고 또 참석 대상자도 아닌 정승화에게 전화를 걸어서 궁정동에 오라고 하고서는 권총을 휴대해서 궁정동으로 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왜 참석 대상자도 아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를 했냐? 네.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니냐? 벌써 오늘 11.6 사태가 벌어지는 그 수상한 그거죠. 예. 그 김재규는 연회장 앞에서 김기현을 기다려가지고 그 만나가지고 오늘 내가 아나무인격에 차지철을 해주겠다, 해쳐버리겠다 하니까 김기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그걸 제지를 해야 되는데 끄덕끄덕 했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죠. 오후 6시경에 이제 박정희와 차지철 일행이 궁정동 안전가옥에 도착해가지고 예. 대기 중이던 김계원과 김재규가 연회장으로 안내하면서 예. 연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연회 도중에 시국과 관련해가지고 차지철의 핀잔에 화가 난 김재규가 안가에서 별도로 식사를 하고 있던 정승화에게 예. 그 갑자기 각하의 부름을 받고 연회에 참석 중이요. 김겸석 차장에게 이 자기보다 국내 정치를 훨씬 잘 알고 있으니 이 친구하고 시국 얘기를 좀 나누고 계세요. 끝난 대로 곧 오겠습니다. 이거 보면 벌써 그 김재규가 자기 직속 부하인 이 김정섭하고 이게 사실 초대의 대상도 아닌 정승화를 불러내 가지고 네. 이렇게 밀담을 나누게 한 것도 이게 수상한 것이죠. 예. 그리고는 차지철 경호실장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할 계획을 또 경호원들에게 이렇게 미리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김재규는 결국 차지철 때문에 예.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예, 그런 면도 있죠. 이 김재규가 연회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들어와서 사살을 했는데. 아,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가지고 차지철에게 이 새끼는 너무 건방져 하면서 첫 발을 탁 쏘고 그게 오른쪽 손목을 관통하자 이 당황한 차지철이가 관통당한 손목을 이렇게 움켜잡아맸고 김 부장 왜 이래 하고 외쳤고 박정희 대통령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소리치니까 김재규는 야 너도 죽어봐 대통령한테 야 너도 죽어봐 하면서 대통령을 쏴가지고 오른쪽 허파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져 가지고 얼굴을 식탁에 탁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계획된 반란이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권총이 격발이 안 되자 또 김재규가 밖에 나갔지 않습니까? 예. 다시 또 연회장에 들어와서 권총을 들고 나타나는데 아 그렇죠. 이 권총은 또 누구 겁니까? 예. 그 김재규가 자기가 미리 김재규가 총상을 입은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확인 사살하려고 박선호로부터 그 SNW M36 치프 스페셜 리볼버 예. 권총을 넘겨받아가지고 연회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와가지고 차지철의 복부에다가 총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치명상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차지철은 완전히 거꾸로 때린 후에 김재규는 박정희를 상대로 해가지고 또 권총을 겨누었어요. 발사했어요. 그 심수봉과 그 신재순이가 그 쓰러진 박정희를 부축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등 뒤에 나오는 피를 막고 있었어요. 김재규의 마지막 형탄이 박정희 대통령 그 오른쪽 귀 바로 윗부분을 뚫고 들어가가 지주막을 뚫고 뇌를 관통한 뒤에 왼쪽 광덕뼈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년 61세로 서거를 했는데 차지철 경호원들은 또 김재규 경호원들에 의해서 거의 다 사살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주 무참한 그날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이
뭐 수십 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렇죠. 예, 그런 사건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흉대에 사살되는 그 순간 예. 곁에서 목격한 그 가서 심수봉 씨라 회교를 보면은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 내용도 좀 예. 회자된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사실 심수봉의 해고도 언론에 뭐 아주 특보로 잘 보도됐는데 네. 곁에서 그 이 기막힌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심수봉의 그 회고에 의하면 가슴에 총을 맞은 각하를 보니 호흡이 이상해서 각하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응 괜찮아 나는 괜찮아 등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나는 상체를 부축하고 있었고 심재순 양은 손으로 피를 맞고 있었어요. 예. 박 대통령은 총격을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괜찮아 아, 라는 말을 남겨가지고 이 위대한 애국자이자 그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아니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예. 죽어가는데 이런 담대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저희들 기억에는 처음에는 자지철만 사살할 생각이었지만 우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까지 해는 그게 하게 아니에요. 되지 않았나 그게 그게 아니에요. 아닌 거죠. 예,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 정승화를 그리고 차지철을 자기가 사살하면 박정희가 자기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사살하려고 하면 일이 다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설 저런 설이 있지만은 정설은 이 박정희까지 다 포함된 게 아니냐. 예. 그 김계원 씨까지도 동의의 그 고개 끄덕이는 표시를 했구만. 그렇죠,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 그 시신을 점검한 군의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시신의 주인공이 너무 검소해가지고 예. 대통령 주변에 꿈에도 몰랐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정말 큰 화제가 됐는데요. 예. 당시 박 대통령이 이 군의관에 보니까 예. 차고 있는 시계가 보니까 평범한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넥타이 핀에 보면 몇 기 벗겨져 있어요. 도금한 거. 도금한 게 벗겨요. 그리고 혓대도 낡아가지고 휘어져가지고 자기는 이게 대통령 시신이라고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네. 참 정말 검소하게 사신 분이다. 그렇죠. 예.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했고 새마을 운동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렇죠. 이 검소, 절약 예. 이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이 예. 남북한 경제를 비교해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예. 그 북한의 세습 독재와 대비해서 남한이 북한보다도 앞섰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예.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 2024년 이제 금년도 그렇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 미국의 다론 아세 모글라와 그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그들의 공저 그 Why Nations Fail 왜 국가는 실패하느냐 이 책하고 그리고 이 노벨 경제학상 이 두 분 말고도 또 한 분 포함해가지고 세 분이 예. 공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 세 분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구동성으로 남한의 경제, 박정희의 리더십을 극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국,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이렇게 성공한 기적을 이룬 이유는 이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 소위 자유세계와 연대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또 반공을 지치로 한 그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면서 예. 결국은 북한은 중국과 소련, 현 러시아죠. 예. 와 연대해가지고 세습 독재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지금도 굶주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참혹한 경제가 되고 예. 그런데 남한은 세계 지금 문화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걸 보면서 거기서 박정희의 리더십, 경제정책 이것이 대단했다. 예. 이것이 그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박정희 덕분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죠.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서에서 이재명이가 자기 저서에서 아. 이승만과 박정희를 매국노라고 단죄하고 지금도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압승을 해놓고 방탄용 이재명 방탄용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거 이거 국민저항으로 처단돼야 되지 않느냐.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서적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아니 그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세 분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하면서 박정희 리더십을 극찬했는 거예요. 예. 근데 저 한강이라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는 예, 사람들 예. 이 사람은 또 거꾸로 이게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 6.25는 강대국들의 대리전이라 하면서 완전히 6.25를 그냥 개판으로 만들고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을 시속화시키고 그리고 5.18 군인들 학살하고 4.3 북한 소위 말하면 자익들의 짓거리 했는 걸 갖다가 4.3 사태를 갖다가 군인들이 경찰들이 학살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 이 위험한 역사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또 나라가 또 반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노벨 문학상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엉터리 같은 이 역사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느냐. 심지어 6.25까지 4.3 사태, 5.18까지 이렇게 왜곡 날조할 수 있느냐. 이래 했는데 다행히 노벨 경제학상은 이 세 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정희와 이승만을 극찬하면서 그 자유세계와 연대한 이 남한이 그 공산세계와 연대한 북한이 망한 것과 대비해서 기적의 경제지를 이뤘다 이렇게 극찬해가지고 정말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죠. 또 같은 날 러시아 문학상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흉탄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괜찮다. 아까 말씀하신 참 강하고 담대한 그 자세를 보이는 거 하면은 암살할 때 박정희 대통령까지 정말 처음부터 그랬겠는가?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그 박정희 암살에서 미국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아마 그 미국에서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카터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정희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저 카터하고 박정희하고 막 고성을 지르고 그냥 잿더리가 날라가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카터가 격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박정희가 미국을 못 믿겠다. 그래서 핵무장을 하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북한이 암살에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드리는데 어떻든 대놓고 미국이 암살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불만 늘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다 보니까 이 김재규가 착각을 해가 미국이 박정희를 제거해도 좋다는 이 암시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가 착각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사실 카터가 왔을 때도 예. 박근혜 그때 카터한테 뭐라고 설득을 했는가 하면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카터가 예. 카터 대통령은 조깅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나 조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카터 대통령까지 그렇게 조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국은 미국보다도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고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하기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발전하고 산업화가 성공한 이후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민주화의 기반을 닦기 위한 이 경제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민생고를 해결하는 이 문제부터 급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터를 영어로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카터가 박근혜 양의 이런
영어로 하는 그 조깅 비유에서 예. 자기가 그 어느 정도 그 격한 감정을 좀 순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참 당시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정말 박 대통령이 불리하게 돌아갔었는데 그렇죠. 비가 이렇게 또 하늘까지 11.6을 또 이렇게 슬프게 그렇죠. 박정희 서거를 오늘 아까도 보니까 비가 왔는데 예. 이 마지막 순간을 또 비로 그 슬픈 하늘에 눈물로 이렇게 장식을 하네요.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슬픈 역사. 그렇죠. 정말 이 끝으로 이 프로그램을 끝나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극찬하고 아, 그렇죠. 본받고 싶어했던 위대한 지도자 네. 박정희 대통령을 향한 경구와도 같은 진솔한 평가와 존경을 담은 글들을 소개하면서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년 만에 무에서 유를 최빈국에서 정말 부유한 정상급 나라로 만들었던 지도자 고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실록 박정희 11.6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는 정주영 회장, 그렇죠. 그 다시 기업인 편. 경제인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정주영 회장 현대 편을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6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3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100명의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봉송으로 영결식장을 떠났습니다. 광화문 문루를 비껴지나 세종도 내거리를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날 고인이 가시는 서울 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만의 시민들이 연두를 메우고 결의와 함께 나라 발전에 헌신하신 대통령의 가시는 길을 눈물로써 메우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먼저 오신 영부인 묘소 바로 옆에 마련된 유택 앞에서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나라와 결에 위한 62해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묻히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결의 마음은 더없이 허허롭지만 우리 역사와 우리 가슴에 남기신 님의 자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고이 잠드소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